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클로즈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뉴욕대학 심리학과 교수이신 게리 마커스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최호영 님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게리 마커스 교수님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셨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23살에 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30살에 교수가 된 그런 천재적인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심리학, 언어학, 분자생물학을 통합해서 인간의 마음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음의 탄생, 대수학적인 마음, 노튼 심리학 선집 등의 책을 쓰셨고 뉴욕타임스, LA타임스, 네이처, 사이언스 등의 여러 매체에서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언어학 등의 분야를 넘나들며 대중과 소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인 클루지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62년 2월 잭슨 그랜홀름이라는 컴퓨터 분야의 한 선구자가 클루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논문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클루지를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조화롭지 않게 모여 비참한 전체를 이룬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클루지의 유명한 한 가지 사례로는 아폴로 13호와 관련된 일입니다.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우주선에 이산화탄소 여과기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여과기가 없으면 우주인들이 지구까지 다시 살아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지상에 있는 과학자들은 우주선 안에 있는 재료들만을 가지고 이산화탄소 여과기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특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변통으로 엉성하지만 기능은 정상인 여과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우주인들이 따라서 만들도록 함으로써 우주인들이 성공적으로 지구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임시 변통으로 만든 이산화탄소 여과기가 바로 클루지입니다. 저자는 인간도 클루지의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물고기에서 4개의 발이 달린 동물에서 진화한 인간은 그 토대 위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4발 달린 동물들처럼 4개의 기둥이 균등하게 교차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몸무게를 분산해 지탱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기둥으로 전체 몸무게를 지탱하는 하나의 척추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립보행 덕분에 우리는 똑바로 선 채로 손을 자유롭게 놀리면서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요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구성된 이유는 이전에 있는 것을 기초로 그 다음 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치아는 썩습니다. 그리고 골치 아픈 사랑니가 나오고 발도 쑤십니다. 등은 쉽게 뻣뻣해지고 털도 없고 부드러운 피부는 베이고 물리기 쉬우며 햇볕에 타기까지 합니다. 우리와 달리 여러 동물들은 달리기도 잘하지만 인간은 달리기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작은 침팬지에 비해 우리의 힘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윈의 말대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이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한 그러한 결과이지 최선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우류투성이인데요. 음식을 먹는 식도와 폐로 산소를 공급하는 기도가 하나의 길을 이용하다 보니 우리의 목은 자주 사례가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엄지는 물건을 짚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진화된 것이지 지금과 같이 휴대폰 문자를 찍기 위해서 진화된 것은 아니어서 휴대폰 문자에 정말 달인들인 청소년들은 아마 나이 들어서 심각한 엄지손가락 관절통으로 고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컴퓨터의 기억이 굉장히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보가 거대한 지도처럼 조직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데이터 뱅크에 있는 모든 항목은 고유한 위치 또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기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 조각 정보가 정확히 우리의 머릿속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컴퓨터와 달리 일종의 맥락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이 머릿속에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가는 맥락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는 정원에 있을 때 정원 가꾸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더 잘 기억해내며 부엌에 있을 때 요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더 잘 기억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맥락은 우리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맥락 기억의 단점 중 하나는 기억이 종종 함께 뒤섞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자동차 사고 장면이 담긴 영화를 보여주고 얼마 뒤에 영화 장면에 대해서 물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실험에서 기억이 왜곡되고 서로 간섭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부지기수로 관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지신호에서 차가 달리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 양보신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종종 그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뒤섞어서 차가 정지신호에서가 아니라 양보신호에서 지나갔다고 잘못 기억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질문을 했을 경우하고 충돌사고가 있었다 라는 단어를 섞었을 때하고 답변이 똑같은 현상인데 속도에 10km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충돌했다는 단어에서 속도가 더 10km 높았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이런 연구들은 모든 법률가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질문에 따라서 증인의 증언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실험입니다. 나아가 이 연구들은 인간의 기억이 경우에 따라서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진화한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기억 체계가 발달한 것입니다. 많은 상황에서 특히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억은 강력하게 작동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거의 언제나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외의 거의 모든 동물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격리되어 도시에 살기 시작하면서 직접 먹을 것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은 인류의 탄생으로부터 따지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살아남는 데 익숙해지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생존하도록 진화한 것이 아니라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위험 신호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하게 된 것은 인류사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강화시키는 증거에는 관대한 반면 우리가 믿는 것을 약화시키는 증거에는 비판적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의 말이 99%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라서 의사당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균형 있게 사고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류대학에 다니는 똑똑한 학생들도 이러한 약점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 유명한 연구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학생들에게 사형제도의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평가하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때 사전 조사에 따르면 학생 중에 일부는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견해에 반대되는 연구에서는 쉽게 결함을 찾아낸 반면에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결론을 내린 연구에서는 똑같이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신천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이비 종교단체이지만 신실함을 신앙의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신천지 교인들보다 신실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 형제나 자식까지 버리고 전 재산을 가져다 신천지에 바칠 정도로 투철한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신천지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들 신천지의 신념에 이렇게 깊이 빠뜨린 것은 아마도 공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워주는 신천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모두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신념을 무섭게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불완전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가 고플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리는 의사결정은 특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가 부를 때보다 배고플 때 자선단체에 돈을 덜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프레임에도 굉장히 취약한데요. 프레임은 정치인들과 광고주들이 잘 이용하는 분야입니다. 사망세는 상속세보다 훨씬 더 불길하게 들리며 범죄율이 3.7%라고 묘사된 지역은 범죄 없는 비율이 96.3%라고 묘사된 지역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사망세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키는 반면에 상속세라고 하면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만 생각이 나고 평범한 납세자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세금인 것처럼 들립니다. 범죄율은 범죄에 대해 생각하게 하지만 범죄 없는 비율은 안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 프레임이 우리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광고업 전체는 바로 이런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유쾌한 연상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이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그 상품은 더 잘 팔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정신은 잘 고장납니다.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두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쉽게 부서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클로즈들을 잘 이해하고 그러한 클로즈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를 잘 관찰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시 묻고 검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피로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되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잘 따져보고 비교 평가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한 클루지인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클루지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